와우. 네, 정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안 되는데 제 시간은 30분입니다. 원래 칼같이 수업하는 거 학생들도 안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안 좋아하실 줄 알지만 네, 준비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켰습니다. 혹시나 다음번에라도 이 녹색불이 안 보인다 그러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불이 이렇게 들어와야 마이크가 켜진 거라서 네. 생각보다 이렇게 저 멀리 녹음을 하면 교실 울려가지고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일부러 무선 마이크를 끼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 다음에 그것들을 좀 다른 식으로 풀이할 수 있는 차이 함수,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프린트 1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사실. 원래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인수분해하고 뭐 곱셈 공식 이용하고 막 계속 그런 거라서 네. 이제 여기만 딱 벗어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나머지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네, fx를 x-1로 나눴다. 뭔가 몫을 적고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당연히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네. 전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냥 0까지 그냥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0하고 곱해지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든 뭐 관계없이 모든 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가 되어서 이렇게 나머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나머지 정리의 표현으로 1을 대입하시오. 이렇게 약간 촌스럽게 나오기보다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표현하면 뭔가 1을 대입하시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이다. 그러면 같은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1, 2로 좀 구분을 하고요. 나머지가 뭐가 5다. 이렇게 나온다 치면 이렇게 나온다 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나머지를 보통 이제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1차가 나와야 하는 거야. 그래서 1차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 넣고 2 넣고 해서 a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다시 적어보면 f1은 3이고 뭐 f2는 5다. 그러니까 1 넣었으니까 3이고 2 넣으면 5다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와 b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씩 문제를 변형시키고 어렵게 좀 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왼쪽으로 다 넘겨서 인수정리 파트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 부분을 꼭 적을 때 이렇게 1차를 강조할 때는 이렇게가 맞겠지만 항상 이 표현대로만 꼭 적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연조립제법 형태로 뭔가 이렇게 x-1의 세제곱 더하기 2x-1의 제곱 플러스 3x-1 플러스 4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야를 좀 보여준다면 당연히 애들은 4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x-1로 나눈다는 건 진짜로 이렇게 나눠보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안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안 나온다. 그런데 얘를 이런 식을 만약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될 거야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여기는 당연히 나누어 떨어질 거고, 네,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아이디어 삼아 보면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이렇게 ax 플러스 b로만 적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를 1차식으로 적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1차식으로 적는다. 1차식의 표현만 있으면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얘 두 개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2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5가 나오도록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x-2에 플러스 5로 적는다면 사실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가 나왔다 라고 하는 건 얘도 x-2로 나눈다면 얘 나누어 떨어질 거고 여기도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나머지 5가 딱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넌 0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어서 얘가 3이면 되니까 a 값은 2다. 그래서 여기 a에다가 2를 쫑 하고 넣어주면 저희가 1차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나머지야. 대신 좀 불편하게 적어져 있지만 어차피 풀어서 적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나머지를 rx라고 얘기했을 때 뭐 3의 값을 구해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다 그냥 3만 대입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조금씩 변형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심화되는 형태들로 좀 적어 보겠습니다.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4고,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q2x 나머지는 뭐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가 나왔을 때 fx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너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개념원리라든지 좀 쉬운 책들은 전부 다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식이 나와야 돼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겠지만 2차식을 꼭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적는다기보다는 방금의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2차식의 모양만 맞춰진다면 되겠다. 그러면 얘랑 섞겠습니다. 얘랑 섞으면 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2차하고 만약 섞는다면 그러면 여기에 a 붙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얘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3x 플러스 1.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긴 하지만 얘가 아직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나오면 잠깐만 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5 정도 바꿔야 되나? 얘가 갑자기 0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적는다면 이제 여기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2차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했으니까 얘를 하려면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겠다. 1 대입하니까 4a 더하기 8이 4가 나오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까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막 이거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가지고 a 왼쪽으로 목 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걸 조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 파트가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완전히 딱 똑같은 문제 저희 교재 17페이지 20번 문제가 정통적인 나머지 정리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 문제를 여기 이렇게 싹 지우고요. 풀어보면 fx라고 하는 애를 완전히 쌍둥이 형태로 똑같습니다. q1x 더하기 얘가
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식을 x 플러스 1 q2x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우리 보고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봐 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r-5는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여기를 그냥 a에 x제곱 플러스 2 하고 나서 x 플러스 4라고만 적어주시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다. 답까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저는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3이 이게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인가요? 그냥 애들한테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나머지 처리하고 마이너스 5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이제 큰 수로 나누기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정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 1페이지 이제 맨 앞에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그 문제 말고요. 그 문제 말고 여기 있었는데 이 샵1 이 프린트예요. 이제 샵 1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여기 좀 되게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요 세제곱이죠? 세제곱에 q 이제 뭐 말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었던 놈인데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q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제곱 플러스 1이 나왔고요. 그 다음 px라고 같은 식을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4x의 제곱. 실제 이거 학교 시험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px 당연히 고등과정에서 뭐 q3x라고 하고 여기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좀 사악하게 나왔었던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사악하게 이 자식들이 문제를 엄청 비비 꽈가지고 줬는데요. 그냥 얘가 6차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당연히 5차가 되겠죠? 네. 여기 5차가 되어야 하는데 얘 둘을 섞는 방법이 뭘로 섞을까요? 얘가 너무 사악한데 이거 나중에 나오게 만들기 거지 같을 것 같은데 일단은 5차를 적긴 적는데 여기에 2x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하고 나서 5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니지 바본가? 뭔 소리 하냐 너. 네, 세제곱 하고 나면 5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까지 좀 만들고 2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얘 풀어가지고 개수 비교한 다음에 얘로 다시 나눠주는 형태로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하고의 관계를 밝힌 다음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x-1의 세제곱으로 적는다면 여기다가 6x에 얼마 더 해야죠? 도와주십시오. 6x 더하고 플러스 2 요러면 되나요? 이러면 양쪽 같죠. 왜냐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오른쪽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맞겠죠? 네. 그래서 얘 대신에 뭔가 x-1의 세제곱 하고 나서 중가로 쳐가지고 x-1의 세제곱 여기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계수 맞추고 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중간에서는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강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6차가 나왔을 때 사악하게 5차를 나타낼 때도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A만 갖다 붙였었는데 뭐 얘를 이렇게 나누기 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형태들까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제가 그 프린트에도 있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사실은, AP 수업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거의 다루지 않는, 저희가 뭐 절대 등급을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거의 C스텝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틀려라. 나머지 정리 이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얘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샵 1 정도는 많이 끝나긴 했는데 거기 바로 앞 페이지에 거기 아래쪽 부분 보시면 이제 차이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요거 활용도 굉장히 높고 그 3-1 지난번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 블랙라벨 C스텝에 요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잘 써먹었는데 일종의 이런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요거 이제 뭔가 저는 타이틀을 달 때 차이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천천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좀 바보야. bx의 n-1제곱 블라블라블라. 네, 그럴 때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얘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선행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 파트 가가지고 등차 수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전체적으로 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뭐냐? 최고차항 계수 A. 너 A 뭐야? 이렇게 된다면 너 A에 관해서 난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너 차수 너 뭐야? 이렇게 두 가지에만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차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빼기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적분까지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형태들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수학 전체적으로 공수 1, 그 다음에 공수 2에서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 대수, 그 다음 미적분 1, 미적분 1에서도 그렇고, 적분 파트, 미적분 1, 적분 파트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시간이 되시면, 테마 수업 형태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자 하는 건 너 최고차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너 차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알고자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놈이니까 이 뒷부분은 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직접 대입해 준다면 그리고 여기 그대로 갖다 적는데 A를 제가 미리 둘 다 똑같이 AA 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묶을 거거든요. 요렇게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제가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A는 그렇다 치고 얘가 어떤 형태냐?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여기 A-B 하고 나서 A의 n-1, B의 0, B의 0제곱까지는 필요 없고 A의 n-2,
b의 1제곱 뭐 이렇게 해서 b의 n-1 이렇게 돼 있었던 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대상이니까 제가 치환하진 않고요. 바로 진행을 한다면 n은 여기 이렇게가 없이 빼기를 먼저 적는 형태가 되죠. A에서 B를 뺀 거니까 사실은 그냥 1. 네,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애를 적는다면 x 플러스 1에 n-1제곱 네, 여기 그 다음 x 플러스 1에 n-2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에 n-3제곱 곱하기 x제곱 해서 다다다다다 맨 마지막 처리는 x의 n-1제곱 요렇게가 될 거고 얘는 0제곱이니까 어차피 의미 없고요. 여기까지는 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얘의 최고차 한계수는 x의 n-1제곱일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최고차 한계수도 뭐가 되냐면 x의 n-1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x의 n-2제곱이지만 뒤에 x 하나 곱해놨기 때문에 x의 n-1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도 n-3제곱에 2개 플러스 시켜야 되니까 이게 또 x의 n-1제곱이고 다다다다다 해서 너도 x의 n-1제곱이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최고차만 관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라고 얘기했던 거 n개입니다. 그래서 요런 애가 n개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애를 계산을 한다면 요렇게 빼기 했을 때 a 곱하기 n개의 x의 n-1제곱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점프업 이제 조금 더 점프를 하겠습니다. 여기 x 플러스 n 빼기 fx 아니 n 적으면 안 되고 k 네. k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아까처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 할 때 k만 튀어나오고 최고차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결론만 적을까요?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얘는 a 곱하기 n 곱하기 k 곱하기 x의 n-1제곱. 그러면 미적분 뭐 이렇게 뭐 수학 선생님들이니까 이거를 뭔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를 미분하면 an x의 n-1제곱 나오는 형태. 요렇게 돼 있는 경우도 뭔가 k만 하나만 추가시킨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가 2차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2차로 주구장창 엄청 블랙라벨 보니까 뭐 나오는데요. 만약에 fx가 2차야 근데 최고차도 안 알려주고 뭐 이렇게 안 알려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요렇게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요렇게 두 개를 직접 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분을 배운 학생들한테는 그냥 일단 미분해 라고 이렇게 하고요. 2ax 플러스 b 여기까지 미분한 결과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최고차 계수만 이렇게 더해주면 완벽하게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가면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워낙에 선행들을 막 해가지고 올라온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강의를 하면 사실 제 수업을 들을 때 메리트가 약간 없어 보여서 이것저것 많이 그냥 소개를 막 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TMI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뭐 수업을 하셨던 분도 있고 한데 수열로 얘기하면 저희가 특성 방정식 혹시 요런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점화식도 아예 없어져가지고 이런 점화식 같은 거 풀 때
얘를 뭔가 x제곱처럼 취급하고 얘를 x 취급하고 얘를 마치 상수 취급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놈이 있는데, 네, 그거 제외하고 저희 이제 대수에서 SN에서 SN-1을 이렇게 뺐을 때 뭔가 일반항 AN이 나오고 뭐 얘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대수 수업할 때 요런 거 나올 때 얘를 마치 x 제곱처럼 얘를 마치 x 빼기 1처럼 이제 특성 방정식 형태로 바꿔버린다면 이거 할 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 이거 막 SN이 n제곱 플러스 뭐 2n 이렇게 나왔을 때 an 구하기 위해서 n-1의 제곱 2n-1 여기 이렇게 빼는 이 짓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암산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 형태를 응용한 거다. 이 형태를 응용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때도 암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계산하다가 틀리는 실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식화 시킨 건데 미분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그대로 미분하고 A 빼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미분을 배우지 않았다면 2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상수는 버리고 B 그대로 적고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 함수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왜 했냐? 이걸 한 이유가 이제 일단 직접적인 문제로 바로 간다면 19페이지의 10번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문제로 바로 간다면 19페이지의 10번 문제가 F1이 3이고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애가 2x다. 제가 문제를 fx만 왼쪽 좌변으로 좀 이항을 시켰는데 저희가 배웠었던 정확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fx를 막 뭐라고 궁시렁 거리면서 구할 필요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 fx는 그냥 바로 이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얘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1이 될 거고요. 그럼 fx는 x제곱 더하기 근데 b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1인데 상수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c는 알 수 없습니다. C는 알 수 없죠. 왜냐면 여기 식에 C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힌트 준 겁니다. 1 넣었더니 3이다. 그럼 1 넣어서 3이 되려면 이렇게. 그래서 아예 대놓고 fx를 직접 구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 등급 풀이에서는 저처럼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아주 충실하게 1 대입하고 F2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x-2, x-3으로 나눴을 때 여기 ax 플러스 b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풀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원래 거에다 1 대입하면 F2는 F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F3은 F2 더하기 2 넣었으니까 4가 되어서 2의 값을 직접, 왜냐하면 F1이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F2는 5가 될 거고요. 여기다 5 넣으면 9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물론 아까처럼 여기 A에 x-3 더하기 9인가요? 9 하고 나서 2 대입하고 5가 나오도록 A 값을 구하셔도 되고요. 이거 이제 정말 오리지널 나머지 정리에 충실하게 푼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이 함수를 이용해서 새롭게 푼 방식. 그래서 뭐 비스텝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요거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다가도 적용을 시켜 볼 거냐? 인수 정리에다가도 적용을 시켜 볼 건데 일단 인수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뒤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한 7개 정도로 2차 방정식까지 해가지고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적어주는 형태로 저는 지금 분명히 시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들께서 저를 픽하실지 안 하실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고등 5월 18일 날 봤었던 거기에서도 인수정리가 조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F1이 3이고 F2가 3이고 F3이 3이다. FX는 3차고 최고차항이 1 정도로 해서 일단은 하겠습니다. 1이 아니면 다른 힌트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요렇게 되었을 때를 자꾸 변형시키는 걸 한 3번 정도 하면 얘네들이 이제 저보다 더 잘 파악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1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3이다. 2로도 나머지가 3이다.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3이다. 그 형태를 뭔가 맞춰주면 되는데, 이제 인수정리 파트로 오면 저희가 fx는 3.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하고 나서 이제 인수정리에 충실을 하다면 3은 0의 세근이 이렇게 1, 2,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x-를 x-3이라는 인수를 당연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fx-3 최고차항계수 1, 그래서 맞춰놓은 거고요. x-1, x-2, x-3이다. 그러면 fx는 x-1, x-2, x-3 더하기 3. 그래서 이거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로 문제에서 이거 정리해서 fx가 얼마인지 구하라기보다는 f4의 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단세포 동물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답을 3이라고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3은 아니야, 이 바보야. 그건 주어져 있던 정보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변화되는 게 1. F2는 2. F3은 3. 조건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를 너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앞에 거하고 변형 형태가 같다면 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좀 보여주는 편이고요. fx는 x의 형태처럼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fx-x는 0의 세근이 블라블라 1, 2, 3. 그러면 결론 fx-x는 최고차항계수 1이었으니까 x-1, x-2, x-3. 그래서 넘겨주기만 하면 fx를 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f1은 2, f2는 2분의 3, F3은 3분의 4, 그리고 fx는 3차식, 최고차항계수는 F0에다 6을 넣어야 됐던가? 요 정도 힌트로 하고 나서 인수정리는 여기까지로 묶어야 되고, 마지막에 얘는 힌트 삼아서 이걸로 주면 안 되는구나. F4는 6.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뭔가 인수정리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요거를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로 본다면, fx는 x분의 x 플러스 1. 이런 구조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분수 형태로 마이너스로 넘기지 말고 fx는 x 플러스 1. 왼쪽 넘기면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세근이 1, 2, 3. 나오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x,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최고차 한계수는 1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a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여기가 fx가 3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를 하나를 더 곱하게 되면 4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4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왜 붙였냐? 네. 여기 4차를 뭔가 해결을 4차를 해결을 해 주시려면 여기가 ax 플러스 b이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요거 힌트는 다 썼으니까 너 힌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2개인데 힌트는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라. 어떻게 하면 한 가지 힌트를 무조건 알아낼 수 있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서 항등식을 다시 한번 연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fx 값이 아무리 변해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너는 무조건 0이고 0 넣었으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0, 0, 0, 0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6b인가요?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저기 빨간 펜을 안에 봐가지고 맞나요? 예, 틀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b의 값을 찾았다. 그럼 4 넣고 6 찾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인수정이 조금 변화되는 거. 3차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분수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그대로 옮겨 붙이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에서 얘네들이 또 변형시켜서 그 문제가 이번에 그 고등학력 시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그냥 저는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른가요? 제가 이거 수업 1.5배 하는 것 같은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 알파는 1, f 베타는 2. 얘가 fx가 아닙니다. 네, 얘가 fx가 아니고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최고차 1. 네, 말로만 해도 되겠죠. 최고차 1일 때 아까 아니 바보요. 변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로 되어 있다면 방금의 아이디어로 똑같이 뭔가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fx-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라고 이제 적으면 되겠고, 그러면 fx 빼기 1은 최고차 한계수 어차피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얘가 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여기 이렇게 한 가지 하고요. 단계별로 천천히 한 단계씩 올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같은 내용이긴 한데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fx는 x 형태이고요. 그 다음 fx 마이너스 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니까 fx-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x만 넘겨주시면 fx를 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얘는 바로 중괄호를 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걸 처리를 조금 지금 중등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덜컥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베타 대신에 뭔가 알파의 형태, 같은 형태로 있어줘야 되니까 베타 대신에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같은 형태니까 F 베타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fx 바로 하겠습니다.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래서 fx 플러스 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었었나요? 네, 요렇게. 그 다음에 네, 돈 빌려주면 됩니다. 아니, 전화가 오길래. 네.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학력평가 나왔던 문제가, 식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문제는,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요것만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 이번에 시험 본 아이들이 식은 요게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문제는 정확히 요렇게가 기억이 나고 fx 요럴 때 a 곱하기 b를 구하여라 였던가 뭐 아무튼 fx를 구하라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변형을 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 얘도 다이렉트로 바로 적을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게 그 x제곱으로 바로 집어넣어 버린다면 왼쪽 4차 만들어지는데 오른쪽 2차야? 라고 강제로 써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은 되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정도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fx의 제곱 플러스 2x가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안 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맞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여기 부분이 fx가 2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좌변은 뭐가 되냐? 4차식이 됩니다. 근데 우변은 겨우 2차만 적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차수를 낮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얘가 뭔가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그냥 풀어본다면 여기를 f에 그냥 여기다 알파 집어넣고 한쪽 넘겨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이게 마이너스 2알파. 여기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 이게 마이너스 2베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래서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2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얘 집어넣고 연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개수 비교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정답률이 뭐 많이 높지 않았던 문제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7가지 인수정리, 3차에 대한 거 변형되는 거,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고 뭔가 인수정리까지 이용하는 거 전체 정리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7페이지 23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17, 23번 문제가 정확하게 인수정리 문제로 나왔고요.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F0은 3이다, F1은 3이다, F2는 3이다. 그러면 얘 당연히 그냥 뭐 이제 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x, x-1, x-2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24번 문제는 F1은 2고 F2는 4고 F3은 6이고 F4가 8이다. 얘는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식이라고 줬네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식. 그럼 변화되는 게 2, 4, 6, 8. 그러니까 fx는 2x,
이러면 1 넣으면 딱 2 넣으면 딱 3, 4 다 딱 맞아 떨어지니까 fx-2x는 x-1, x-2, x-3, x-4 이렇게로 적으면 되고 오른쪽 넘긴 다음에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f5의 값은 뭐야를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정리할 필요도 없이 5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24번을 어떤 걸 이용해 볼 거냐? 차이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볼 건데 이 문제가 겨우 A 스텝밖에 안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최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요거 뭐라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F0은 1, F1은 1, F2가 3, F3이 13. 이거 찾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진짜 기본 형태들이라면 F0은 1인데 F2 1 넣었더니 다시 1이고 F2가 3이고 F3이 13이 되는 형태인데 fx는 3차. 네, fx가 3차고요. 그럼 이거 진짜로 약간 좀 뭐 이렇게 fx 뭐야 이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잘못 적었나? 아닌데? 맞을 겁니다. 네,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찾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차이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fx 플러스 1에서 fx를 빼면 결과가 anx의 n-1제곱.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수가 한 칸씩 내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 1, 1, 3, 13 적고요. 문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F4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여기가 뭐냐면 3차에 해당되는 값들을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는 게 사실 이거 이용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요거 빼는 게 fx 플러스 1에서 fx를 빼는 거기 때문에 너 값이 0이고 너 값은 2고 너 값은 10이구나. 그러면 여기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알면 되겠네. 근데 너는 몇 차? 2차. 너는 2차야. 그럼 한 번 더 빼봐. 그럼 2고 5. 그럼 여기가 1차에 해당될 거고요. 1차에 해당될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6인데 얘는 상수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똑같이 6 커져야 되니까 얘는 14고요. 그럼 요렇게니까 24고요. 그럼 요렇게 하면 37. 그래서 정답이 F4는 37이 될 겁니다. 이게 0차. 0차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상수항이니까 값이 똑같아. 그럼 위로 올라가면 너 1차니까 뭔가 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커진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교육 과정에서 지금 또 없어졌긴 했지만 개차로 내려가는 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 정도까지 언급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풀이가 있어.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 그냥 빼봐. 그래서 그냥 노가다. 너희 잘하는 거 있잖아. 우리 못 찾아도 F4 물어본다. 선생님 F5 물어보거나 F10 물어보면 그건 이제 그럼 틀리면 돼. 어차피 못 찾아서 틀린 거 노가다라도 해서 뭔가 맞춰보자. 이게 이제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차이 함수를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럼 24번 문제는 아까 이제 이미 답은 구하긴 구했는데 그럼 똑같이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2고 4고 6이고 8이다. 그럼 여기가 4차죠?
근데 뺐더니 2고 뺐더니 2고 뺐더니 2인데 여기가 3차이지 않습니까? 그 3차인데 계속 똑같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3차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상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F5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2차이 나니까 잠깐만, 만들 수 있나? 아닌데? 근데 계산 내가 했었는데? 잠깐만, x 얘가 4x의 세제곱 어쩌고 블라블라, 여기 12x 제곱 블라블라, 여기 24x 블라블라인데 다 0인데? 잠깐만요. 맞겠다. 잠깐만. 이렇게 풀지 않았었는데, 잠깐만요. 바본가? 개표 방송 보느라고 멍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뭐 하기로 했지? 준비하면서 제가 내용을 막 적는 이유는 엉망진창으로 할까봐.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다 했고요. 문풀만 이제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것들 체크만 하고 전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18페이지 이제 여기부터 가면 되거든요. 지난번에 1번 문제는 풀었던 것 같고요. 첫 시간인가? 3번 문제 뭐 제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체크만 제가 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체크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어느 학교를 가나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저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내신 AP에도 엄청 많고 해서 9번은 중요해서 그냥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풀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9번을 하면 x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를 x-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몫이 qx네요. 몫이 qx고 그 다음 qx를 다시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의 n제곱일 때 즉 q3의 값이 3의 n제곱이다. 요럴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보통은 이렇게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약간 표현 방식만 조금 달라졌는데 요거 만약에 한다고 치면 나머지 정리에 충실하게 뭔가 얘기를 한다면 몫이 항상 0하고 곱해서 해야 되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했는데 오른쪽이 0이니까 좌변도 0 되어야 한다가 아이디어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보통하고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이 qx라고 하는 애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여기 3 대입하면 너 0이고 뭐 네가 뭐 얼마가 됐던 간에 그럼 우변이 다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형태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이고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지요. 그래서 3 대입하게 되면 3의 n제곱은 0이 될 수 없고 여기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의 n제곱 x-3 저는 그냥 x-k라고 이렇게 그냥 적고요. x-3 qx인데 qx를 그냥 적어야 되나? q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ax라고 적고 나머지가 3의 n제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그냥 다시 똑같이 대입한다고 치면 분배되어야 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딱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럼 공통인수 x-3, x-3, x-3을 날려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이제 3 대입하게 되면 너는 0되니까 3의 n제곱 3-k 오른쪽이 3의 n제곱이어서 k 값은 2였다. 그럼 k에다가 여기다가 2 집어넣고 풀어가지고 a, b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 뭐 많이 하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넘겨서요. 13번 문제입니다. 1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1번은 하지 않을 거고요. 2번만. 왜냐하면 1 집어넣으면 목도 구해야 되는구나. 네, 목 구하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계속 강조했습니다.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x 빼기 1에 x의 n-1제곱 다다다다다다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계속 스터디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지요? 그래서 얘를 그냥 x 빼기 1에 x 넷, 셋, 둘, 하나 요거. 그래서 이걸로 나누면 너 몫은 이거 나머지는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직접 나누기를 하고 있는 바보들이 꼭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몫은 항상 0하고 곱하기가 되어야 해.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했어. 근데 왼쪽도 0 됐어. 여기도 지금 0인 상태야. 그럼 얘도 0 되어야 되는데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얘 1차 적어야 되는데 1 넣으면 0 되어야 돼. 라고 해서 인수 그럼 찾아. 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똑같이 삭제를 한다면 얘가 요거였기 때문에 좌변은 x 넷, 셋, 빠르게 생략하겠습니다. x 더하기 1이 x 빼기 1, qx 더하기 a만 남아서 여기다 1 대입하면 얘 개수는 세지 말고 5개였겠구나. 그래서 a는 5다. 그럼 나머지 구했다. 그 다음에요. 14번이요. (14번) 문제를 뭐 어렵게 안 해도 그냥 뭐지? 진짜 고장난 것 같습니다. 뭐지? fx를 x-4, x 플러스 1, x-1,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근데 얘를 이거 AP 문제에도 똑같이 있는, 맞나? 맞죠? 맞을걸요? Q2X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럼 얘를 그냥 똑같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fx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 q1x, x 대제곱, x제곱 플러스 1. 그냥 대체해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그럼 이걸로 나눈다 그러면 이걸로 나눠라가 되었기 때문에 4차를 4차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맞을걸요? 왜 이러지? 바본가? 왜 노가다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뭐 하면서 이 문제를 선택한 거지? 진짜 고장난 것 같은데요. 맞다. 알았다. 알았다. 여기 F4 집어넣으면 4 넣으면 얼마죠? 10, 4, 4, 16, 21인가요? F 마 1 집어넣으면
1인가요? 네. 그래서 그냥 얘도 제곱 자리에다가 그냥 4 넣었다, 제곱 자리에 그냥 1 넣었다 해가지고 이 부분 그냥 얘가 원래 4차니까 몫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4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 그냥 저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 나머지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봐주세요. 이거 말고, 아씨, 뭐 다른 풀이를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잘못했나? 17번이요? 17번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문제를 먼저 적었습니다. 여기가 적어져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2차식 이어야 합니다. 그럼 최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2차식이니까 A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그럼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5 나머지가 나오는 거 맞고요.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활용하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너 2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너 2개 있으면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x 플러스 6. 지금 현재 필요한 건 f 마이너스 3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a를 바로 구해낼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너 땡큐 0, 마 3 넣으니까 너 3.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3 플러스 5, 네가 3이야. 네. 그래서 a는 1이야. 그럼 너 1, 너 나머지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다 1 집어넣고 계산하면 네, 아까 활용했던 거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번 또 TMI 해야 되는 건가? 그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이거는 중등 쪽에서 조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네 어차피 또 오늘도 원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최소 공배수 이렇게 L이라고 줬고 최대 공약수 G라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하나요? 네,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 대체 어떻게 쓰이길래 요런 걸 하는 걸까를 좀, 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이라는 숫자와 24라는 숫자로 가지고 일단, 네, 친숙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2에 3개, 3 1개, 그럼 2 1개, 3 2개, G를 구하고, L을 구하고, 어떤 18 곱하기 24라고 하는 놈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이제 이 부분은 더 잘 가르쳐 주실 건데, 일단 여기 취지에 맞춘다면 양쪽의 공통인수는 6이라고 하고 얘는 그럼 3인가요? 맞죠? 여기는 4고 여기가 6이고 그래서 여기 그 다항식 파트에서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그 공통근 구하라 문제인 것 같아서 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TMI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에서는 막 이렇게 개수 똑같은 거 몇 개 막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정확히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공통 약수 중에 제일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항식 파트에서는 공통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이고,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AG라고 표현하고, 여기 BG라고 표현하고, A와 B는 서로 관계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A, B, G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 곱하기 4 곱하기 G인 6의 형태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두 식을 곱하기 하게 되면 A, B, G 제곱을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4 곱하기 뭔가 6제곱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숫자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조금 뭐 이제 과거에 배웠던 식으로 상기를 좀 시키는 편이고요. fx 같은 경우에 x-1, x 플러스 3, gx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 뭐 x 플러스 1, 요 정도로 뭔가 생각을 하고요. 사칙 연산 중에서 나눗셈은 공통인수를 찾을 수가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fx와 gx의 뭐 이제 G 공통인수를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G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형태로 되려면 서로소인 놈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 적고 나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곱하기 g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수 x 빼기 얘랑 둘이 더하면 2x 플러스 4 x 빼기 1 둘이 빼니까 2에 x 빼기 1 그래서 fx 곱하기 gx를 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그래서 공통인수, 공통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냥 공통근을 구할 때 공통인수를 찾으시오. 즉 같은 값을 넣었을 때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얘를 찾는 게 맞는데 fx와 gx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fx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 그 는 0이죠? 네.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이럴 때 공통근은 한 게 그때 근과 a를 구하라. 이게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네. 그러면 요런 애를 찾으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A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뭘 찾으라는지 인수분해도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대충 눈치상 너 이게 대충 인수분해하고 대충 인수분해해서 그냥 대충 찾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최소 공배수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물론 더하기일 때 공통인수 보입니다. 뺄 때도 보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할 때는 당연히 머리에 제곱이라는 핀을 꽂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통인수야 반짝반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얘 둘을 곱하기 해가지고 뭔가 공통인수를 찾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곱하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하기 아니면 뺄 셈일 텐데 더하기를 만약에 한다면 두 식을 더하기를 하게 된다면 네가 공통인수인지 네가 공통인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공통근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빼기를 해도 공통인수는 공통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뺄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근거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공통근 문제 요거 문제 풀이하는데 아이들이 왜 빼기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러면 20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TMI 얼마 안 했네. 그래서 거기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gx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다. 그런데 fx 마이너스 g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더하기 a. 이러면 목 네. 요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a로 이렇게 묶었더니 x 빼기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얘는 목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상수항인데 목도 상수항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이런 형태다. 그럼 우리 방금 아시다시피 빼기 했더니 인수 하나 같았어. 그럼 너는 사이좋게 너희 둘 다 공통인수 요렇게를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이 g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니까 너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넌 가지고 있는 놈이야. 그런데 이렇게 빼기 했더니 너 왜 하필은 1차 나왔니? 2차 개수 똑같구나. 그래서 너도 2차식이고 그러면 fx, gx 곱하기까지 아예 이게 엄청 올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를 x-1로 나눈 몫은 뭔지는 모르겠고 나머지가 2x-1이다. 그럼 너만 나 찾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곱하기 할 때는 x 플러스 k에 빼기인가요? 빼기에 x 플러스 2에 머리에 x-1의 제곱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x-1 qx 더하기 2 x-1 그럼 공통인수 너 사라져 너도 사라져 너 사라져. 그러면 0 대입해서 2 나와야 되니까 0 대입하고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공통근 문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그 다음에 두 다항식의 곱셈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을 때의 그 올드 문제가 지금 여기 수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지금은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고요. 21번 그때 말씀드렸었고 24번 굉장히 중요하고 인수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둘 다 2차식이고요. 24번 문제입니다. x-1 fx 이것도 이번에 고등학력평가 나오지 않았나요? 요거? 네. 요것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의 형태로 나온 것 같고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이 0이고 우변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g1이기 때문에 g1은 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x, gx 중에서 너는 x-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럼 EF3이 얘가 오른쪽이 0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F3도 0이다. 그럼 너도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양쪽 최고차항 개수는 같아야 할 거고요. 그 다음 뭐지? 그럼 양쪽에다가 얘가 뭔가 ax 플러스 b를 가지고 있고 얘를 cx 플러스 d라고 가지고 있는다고 치는데 양쪽이 아마 똑같을걸요? x-1에다가 fx 자리에다가 x-3 집어넣고 여기에 ax 플러스 b 집어넣고 오른쪽에다가 x-3 집어넣고 너 알고 있는 거 정보 요거 요렇게 집어넣으면 양쪽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1, x 빼기 3 양쪽 같으니까 둘 다 공통인수 ax 플러스 b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당연히 될 거고요. 나머지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힌트로 F1은 2고 2 넣으면 G2는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식값 구하고 2 넣고 식값 구하는 그래서 요거 이 형태 시험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차식 다음 페이지 C스텝인데요. 이거 지난 시간에 보기차식에 해당되는 성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애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때 1차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인수를 갖는다면 그게 이제 22페이지의 1번 지난 시간에도 요거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돼 있는 애가 이런 인수를 갖는다면 이건 무조건 100%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만 합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풀이한 다음에 C는 C 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C에다가 0 한번 넣고 1 한번 넣고 얘도 이거 아마 풀게 되면 그 3차 날려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만 그러니까 기본 지식으로 요게 있어야만 문제를 어렵게 풀지 않는 형태가 될 것 같다. 나머지는 그냥 문제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보시면요. 2번 문제가 네, 아까 언급드렸던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가장 일반적인 인수 정리여서 요거 풀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 차이함수로 하기에는 분수이기 때문에 개똥 같아서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스테비어도 별거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fx를 x-1의 제곱 x 플러스 1 qx 나머지 여기 부분을 2차로 적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나는 a의 x-1의 제곱에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떤 그 나머지만 내가 여기다 적고 내가 f-1만 필요하겠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fx를 x-1의 제곱 x 플러스 2 이제 첫 번째 거 요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이제 첫째 줄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x-1의 제곱으로 나눈 결과가 필요하니까 그냥 제일 빠르게는 그냥 나누기 해 라고 해서 1 마이너스 2 1 2 마 4 2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11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11x 마이너스 5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머지가 나올 거니까 요거 그냥 나누기 해서 그냥 쭉 적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건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뭐라고 복잡하게 적어졌지만 나 그거 다 버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7 마이너스 20 플러스 9인가요? 얼마죠? 마이너스 4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4a가 3인가요? 그래서 3 너 답이야 라고 하고 2 대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8번까지 했어야 되는데 젠장 맨날 3단원까지 나간다고 해놓고 말만 많아가지고 네, 5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A와 B가 실수. 일대 요거 정리로 이제 그 명제 파트 가르칠 때 A, B가 실수일 때 그냥 너 둘 다 0 되는 거 라고 해서 이제 4가지 정도를 적어주는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그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 때문에 a 플러스 bi는 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a, b의 조건이 유리수일 때 a 플러스 b 루트 3이 0이야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너도 무조건 0이 되어야 해. 를 명제 공수2 명제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다면 거기 문제 5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이 점점 랩을 하고 있지요. 이 문제 공부 좀 한다는 고등부 애들도 와 선생님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fx는 x 4제곱의 개수가 1인 4차식이라는 힌트는 저희한테 준 거고요. 일단 이거 해석을 한다면 항상 요런 거 집어넣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f1에 그냥 빠르게 적기 위해서 중괄호 생략하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얘가 우변이 0이다. 그러면 방금 여기에서 이렇게 제곱 했을 때 머리에 제곱빈 달고 있고 둘이 더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너도 0이고 너도 0이니까 너 fx 너 잠깐 따라와. 그래서 너 x-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대입하게 되면 f3 제곱 더하기 f 맞지? 네, 0이면 너도 0, 너도 0이어야 되니까 너도 x-2, x-4라고 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최고치한 개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fx 이미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gx를 fx로 나누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gx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진짜 장난 없이 얘를 여기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그냥 x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f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 그냥 적었고요. 잘못 적었나요? 2인데 네. 그 다음에 fx 제곱 적어야 되니까 x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맞나요? 네, 이게 좌변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적어야 되기 때문에 x-2 gx라고 이렇게 적으면 gx를 구해야 되니까 공통인수 x-2는 하나, 너 하나, x-2 하나 날리고요. 그럼 gx는 공통인수 좀 뽑아내 주십시오. 잘못 지운 것 같은데? 아닌가? x-1의 제곱, x-2의 제가 계산해놨었는데 어디다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2x의 제곱에 뿔 2 마 4? x1, 9, 10인가요? 맞나요? 요게 gx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다시 fx로 나누렵니다. 그지 같은 놈들. 이런 애를 x, x-1,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4차로 나눴으니까 여기 나머지 3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0 넣었더니 얘도 0 되니까 너도 가지고 있어라. 그 다음에 1 넣었더니 너도 1 되니까 너도 x 빼기 1 너도 가지고 있어라. 2 넣었더니 2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x 빼기 2 가지고 있어라. 네, 그러면 4차로 나눴으니까 3차 만들어내니까 여기 A 너무 A를 많이 적나? 아니죠? 네. A 적어놓고 이것도 공통인수 똑같이 날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x-1, x-2. 그럼 너 x, x-1, x-2. x, x-1, x-2. 이렇게 날려주시면 요것만 구하면 나머지는 x, x-1, x-2였기 때문에 3 대입하고 A 값 구해주시면 여기 뭔가 얼마야?
얼마지? 어떤 문제지? 아, 여기 있다. 예, 32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5번 C스텝이어서 조금 어렵고요. 오늘도 역시나 목표치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다음 주 이제 할까요 말까요? 바쁘시지 않나요?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장이 있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네? 시험 끝나고 해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